창업하고는 싶은데 돈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돈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막막했던 고민은 이제 그만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정말로 자본금 없이 식당을 차릴 수 있을까? 이 질문, 창업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네, 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황이 완전히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자영업자 많아져라 하면서 마구잡이로 대출을 밀어주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냈어요. 지금 정부는 자영업 시장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주한 이 새로운 현실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요. 일종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아무나 창업하라고 막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준비된 사람들만 쏙쏙 골라서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젠 그냥 열정만 가지고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마인드로는 어림도 없어요. 절대 안 통해요. 내 사업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할 건지를 아주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숫자로 딱 보여줘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팍팍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금 조달 방법은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창구들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창업 자금을 마련해야겠다.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할 곳. 바로 이 세 군데입니다. 첫째, 신용보증재단. 둘째,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셋째, 일반은행. 기약하세요. 이 세 곳이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기관들이 저마다 특징이 아주 뚜렷해요.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신규 창업자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통 5천만 원 정도의 첫 자금을 마련하더라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사업계획서에 우리 동네 발전에 기여하겠다 같은 공적인 내용을 좀 넣으면 평가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나한테 남다른 기술이 있다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유리할 수 있고요. 평소에 신용관리를 잘 해오셨다면 일반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이랑 개인 신용대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돈을 빌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바로 어떻게 갚을 것인가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나중에 엄청나게 고생하시거든요. 1,000만 원, 이 숫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한테는 꿈에 그리던 월급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한 창업가에게는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빚의 무게였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계획 없이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한 2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쌓인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져서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이 글쎄 1,00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린 거죠. 이건 뭐 버는 족족 빚 갚는데 다 쏟아붓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끔찍한 일을 피하려면요. 최소한 이 네 가지는 정말 목숨 걸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매달 이자가 정확히 얼마나 가는지. 둘째, 원금은 언제부터 갚기 시작하는지. 셋째, 여러 대출의 상환일이 혹시 한꺼번에 몰려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통장에 찍힌 그 큰 돈. 그거 절대 내 돈 아닙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선, 최후의 보루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에 대해서요. 선택지는 딱 두 개입니다. 제1금융권에서 빌린 돈은요, 계획만 잘 세우면 내 사업을 한 단계 위로 점프시키는 아주 훌륭한 지렛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2, 3금융권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왔다? 그건 사업을 더 하라는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멈춰라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간곡하게 강조할게요. 제2, 3금융권의 돈, 그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손대는 순간 끝입니다. 그 살인적인 이자는 결국 내 사업을 더 깊은 늪으로 끌고 들어갈 뿐이에요. 만약 그 돈까지 필요해졌다면 그땐 차라리 용감하게 사업을 접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싹 정리하면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자금 원칙,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똑똑한 사장님들의 자금 원칙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빌리기 전에 갚을 계획부터 세운다. 둘째, 무조건 제1금융권부터 찾아간다. 셋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린다. 이 세 가지만 딱 지키면요, 대출은 더 이상 무서운 빚이 아니라 내 사업을 날아오르게 할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 하나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비 창업가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멋진 사업 계획, 과연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라는 아주 현실적인 숫자를 버텨낼 힘이 있나요? 이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창업이 진짜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순간일 겁니다.